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일을 상상하라. 상상이 깊어지면 현실이 된다. 상상현실의 퓨렘입니다. 지난번에 제2의 한국전쟁에 관한 영상을 몇 개 올렸는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2의 한국전쟁 대반전의 실체인데요. 이 대반전의 실체를 좀 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 상상현실과 함께 하시면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미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미국이 북핵을 수용하거나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정권이 교체되는 경우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성립되면 전쟁의 그림자는 상당히 멀어지겠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죠. 이것은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결론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는 결론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한마디로 외통수에 걸려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전쟁 초반 북한이 서울까지 밀고 내려온다는 겁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저희 개인적인 막연한 주장이 아니고요.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채널 상상현실에서 항상 그러하듯이 예언 예지자의 말씀에 그런 내용이 다수 있고 현재 흘러가는 한반도의 정세 또한 이 말씀과 상당히 부합된다고 보죠. 물론 한반도 정세 예측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과 의견이 있고 저희 주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도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가장 의문을 품는 부분이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이 과연 우리의 상대가 되냐는 건데요. 당연히 북한은 한미동맹을 절대 이길 수 없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대규모 정원군이 한반도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핵무기를 제외하더라도 북한의 현재 전력이 만만치 않다는 데 있죠. 어떻게 하면 이길까 하고 70년 이상 온갖 수단을 강구해온 북한이 수비하는 입장인 우리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최근 북한의 무인 자폭기와 우물 풍선만 보더라도 이런 상황을 더 직감할 수 있죠.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맹활약하자 북한은 올해 자폭형 무인기를 개발했는데요. 미국은 이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또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면서 날려보낸 우물 풍선도 사실 진짜 목적은 군사용이란 겁니다. 풍향과 풍속 데이터를 축적해서 갈수록 풍선의 성능도 좋아지고 유효 낙하율도 올라간다고 하죠.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지역으로 풍선을 날려보낼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뭘까요? 생화학 무기입니다. 오물 풍선에 오물이 아니고 생화학 무기가 장착된다면 단순한 풍선이 아니라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군사용 무기가 된다는 거죠.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드론으로 항무기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 3위의 생화학 무기 보유국인 북한이 또다시 전쟁을 일으킨다면 전쟁 초반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데요. 생화학 무기는 전쟁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전방을 돌파할 때나 공항이나 중요 시설에 생화학 공격이 가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의 혀를 찌를 수 있는 것은 남침용 땅굴입니다. 지금은 아무 존재감 없고 대비도 없는 땅굴이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데요. 공중 전력이 약한 북한이 폭격을 피해서 엄밀하게 후방으로 침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예언 예지자 말씀대로 대규모 정원군이 도착하기 전 북한이 서울까지 밀고 내려오는 것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자, 이제 본론을 시작해 볼까요? 북한이 개전초 남쪽으로 밀고 내려와 서울을 어느 정도 장악할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서울 일부라도 점령한다면 한강을 중심으로 강북을 장악한다고 볼 수 있겠죠. 전선이 형성된다면 지형을 따라 형성되기 때문에 한강을 중심으로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때 북한은 서울을 인질로 삼은 뒤에 핵미사일을 가동시키며 한국과 미국의 핵 협박을 한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상황에서 한반도는 어떻게 될까요? 예언 예지자들은 한국에 대해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한국의 장래는 매우 밝다고 하고 절대적인 핵심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핵전쟁도 일어날 수 있는 극한의 위기 상황인데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극한의 위기 상황과 희망찬 미래, 도대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길래 이렇게 된다는 걸까요? 엄청난 반전 이외에는 생각해 볼 수 없는데요. 도대체 어떤 반전일까요? 북한이 서울을 인질로 삼고 핵 협박하는 위기 상황에서 핵전쟁 없이 핵전쟁이 나거나 전쟁이 지속돼 한반도가 잿더미가 되면 한국의 미래는 끝장나는 거니까요. 이런 위기 상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밖에 없죠. 뭘까요? 팬데믹입니다. 엄청난 팬데믹이 발생한다면 핵전쟁의 위기 상황도 한순간에 와해시켜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1차 대전은 스페인 독감 때문에 서둘러 종전되는데요. 집단으로 생활하는 군인들을 중심으로 전염병이 확산돼 사망자가 속출하자 빨리 전쟁을 끝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1차 대전 사망자 수가 1700만 명인데요. 이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약 5천만 명이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했으니까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한반도 핵전쟁 위기 상황은 아주 짧은 시간 벌어지는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 같은 팬데믹 정도로는 이 위기 상황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초급속으로 전파되는 슈퍼 팬데믹 정도는 되어야 핵전쟁의 위기 상황을 완전히 와해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야 북한이 서울을 인질로 삼고 핵 협박하는 위기 상황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거죠. 북한이 서울을 점령한 뒤에 한미동맹이 반격하려 할 때 한미동맹이 우리를 공격하면 남쪽과 미국으로 핵미사일을 쏘겠다고 핵 협박하면 한국과 미국은 큰 고민에서 휩싸이겠죠.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새로운 팬데믹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초급성 슈퍼 팬데믹이 한반도에서 시작된 거죠.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시민뿐 아니라 군인까지 초급성으로 감염되어 쓰러지니까 한순간의 전쟁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환되는데요. 핵전쟁 위기 상황도 아주 급박한 사태이지만 그보다도 더 엄청 큰 사태가 벌어지니까 북한의 핵 협박은 자동으로 무력화돼 버리는 거죠. 이 슈퍼 팬데믹은 예언 예지자의 말씀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실 많은 예언 예지자들은 전염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전염병을 뛰어넘어 슈퍼 팬데믹을 연상할 수 있는 말씀이 있죠. 일본의 스님인 기다노는 미래 지구에 큰 변동이 있을 때 일본은 약 20만 명 정도 살아남을 것이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인 약 425만 명이 살아남는다고 했습니다. 또 20세기에 활약한 미국의 예언가 루스 몽고메리는 지구의 거기동 후 지구상에서 살아남을 사람의 숫자는 1억 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약 20만 명, 한국은 약 425만 명, 전 세계는 약 1억 명. 이 숫자가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일본은 전체 인구에서 약 0.16%, 한국은 약 8.2%, 전 세계는 약 1.2%가 생존한다는 말인데요. 물론 여기에는 지진과 쓰나미,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난의 영향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숫자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슈퍼 팬데믹이 아니고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죠. 그러면 이 새로운 슈퍼 팬데믹의 정체는 뭘까요? 가장 강력한 후보로 천연두와 조류독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6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죠. CDC 전 국장인 로버트 레드필드가 TV에서 조류독감 팬데믹이 임박했다고 경고했죠. 그러니까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포유류에 완전히 적응해가지고 팬데믹을 일으키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란 겁니다. 또 천연두를 보면 지난 2001년 9.11 테러 후 우편물에 의한 탄저균 테러가 일어났을 때 다시 조명을 받았죠. 이후 각국에서 법정 전염병으로 재지정하고 천연두 백신을 재생산하여 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한 20년이 흐른 뒤 2022년부터 엠팍스, 먼키팍스죠. 원숭이 천연두. 엠팍스가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발병해가지고 올해 8월 14일 국제보건기구 WHO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2023년 4월 8일 기준 전 세계 확진자 수는 97,239명이고 사망자 수는 280명이죠. 우리나라는 2024년 8월 21일 기준 확진자가 165명인데요. 아직은 스몰팍스가 아니지만 엠팍스가 확산되는 걸 보면 천연두가 심상치 않다는 게 느껴지죠. 지금까지 예언 예지자 말씀과 현 정세를 분석해서 한반도의 미래를 예측해봤는데요. 정말 예측한 대로 상상현실이 될까요? 멀지 않은 미래에 자연 알게 되겠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내일을 상상하라. 상상이 깊어지면 현실이 된다. 상상현실의 피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